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하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 낮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내금 영상을 찍었다가 꺼지는 바람에, 그래서 모든 영상을 3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0분 이내로 끝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행이 우리 지구와 함께 태양계를 도는 수금지와 목화토라고 그러죠. 이 행성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성이 우리 지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해의 기운이 변한다, 이런 거죠. 현재는 금의 계절입니다. 금. 자, 올 여름에 차가운 얼음, 차가운 물 또는 얼음을 드신 분들, 지금 고생할 때입니다. 올 여름에 뜨겁다고 해서 차가운 물과 얼음을 드신 분들은 반드시 금의 계절 가을에 대장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너무 덥다고 차가운 물 먹는 일 없도록 하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한 번은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금은 자, 우리 인체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이라는 건 장기를 말하는 거죠. 장기. 골목대장 말고요.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장기를 말하는 건데 오장육부 중에 육부에 속하는 대장이죠. 그래서 이 대장이 원래 대장이 하는 일이요,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원하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어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에어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어컨 자체는 열이 납니다. 열. 그렇죠? 그러나 에어컨을 통해서 나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에어컨을 통해서 나오는, 에어컨 자체는 열인데 에어컨 자체는 열입니다. 열. 근데 이 에어컨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따뜻한 바람이 에어컨을 거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근데 에어컨 자체는 어떻게 돼요? 가동이 되어 있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어컨 자체는 열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어컨 자체는 굉장히 열을 발생을 시켜서 뜨거운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야 자체가 열이 난다, 이거죠. 에어컨 자체가 열이 난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장이 열이 발생한다, 열을 가지고 있다, 대장이 움직이면 열이 발생된다, 이 얘기죠. 대장이 활동을 하면 대장 자체는 따뜻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좀 제가 될 수 있으면요, 소위 말하는 유식한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가장 쉬운 것이 가장
내가 빨리 알아듣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잘 써먹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쉽게 우리 벌쟁이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단어만을 골라 쓰는데요. 대장 자체는 이렇게 따지면 열이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에어컨 자체가 가동이 되면 열이 납니다. 대장이 가동되면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열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여름에 냉수를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대장이. 얼음을 먹게 되면 대장이 차가워지죠. 이 예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냉장고 아시죠? 냉장고. 냉장고는 대장과 똑같습니다. 에어컨하고 똑같아요. 근데 냉장고 안에 원래 어떻게 돼 있죠? 위에가 냉동실입니다. 아래는 냉장실이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막 뒤집어집니다. 아래가 냉동실이고 위에가 냉장실이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게 맞습니다. 위에가 냉동실이고 아래가 냉장실이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찬 기운이 냉동실에서 형성돼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실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거죠. 여기는 얼게 만들지만 그 기운이 남는 기운이 내려와서 냉장실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려온다 이 얘기죠. 내려오는 건 뭡니까? 양이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건 음이라 그랬습니다. 내려오니까 양기죠. 차가운 기운은 양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밝다라는 양은 밝을 양자를 쓰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차가운 거 찰 양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문 때문에 우리나라 한의학이 잘못 해석된 게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장은 따뜻해야 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장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수분을 흡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하려면 대장은 따뜻해야 한다. 이 결론이 오는 겁니다.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자체에 냉동실에 얼음이 얼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냉동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냉동실 안에 얼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성에가 끼어가지고 그게 얼어버리면 냉동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냉장고 자체가 얼어버렸다 이 얘기죠. 대장 자체가 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시작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대장은 얼면 안 돼요. 근데 대장이 한여름에 먹은 냉수나 얼음으로 인해서 냉해져 버린 거죠. 야는 냉하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름철에 냉수를 마시거나 얼음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이 얼어버린 겁니다. 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설사를 합니다. 언제? 가을에 설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차가운 물을 먹지 마라. 너무 차가운 물이나 또는 얼음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차가운 걸 먹고 얼음물을 먹고 하는데요. 드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체를 알면요 재밌습니다. 인체를 알면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이 무심코 하던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6기로 양명조금을 발현을 하지만 이 대장 자체는 따뜻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대장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줍니까? 따신 물 먹는다. 따신 물 먹으면 따뜻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따신 물을 먹게 되면 이제 반대로 시원해야 될 심장에 열이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따신 물을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따뜻한 성질의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돼지고기는요, 차가운 성질입니다.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한 가지 오는 게 있죠. 중복, 초복,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이때 뭐 먹습니까? 초복, 중복, 말복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죠. 이때 먹을 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게 뭐예요? 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개고기 먹죠. 평안 성질입니다. 개고기는. 그 다음에 닭고기 먹죠. 따뜻한 성질이에요. 근데 초복, 중복, 말복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거 억수로 안 지워지는데. 아, 칠판이 안 좋은가 본데. 자, 왜 한여름에 냉한 성질,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부에 태양이 비치면요, 몸 자체가 달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녹아내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밖으로 배출을 해버리죠. 열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밖에서 열이, 강한 햇빛이 내려오면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폐입니다. 폐가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안에 뭐가 남습니까? 냉기가 남는 겁니다. 냉기가 남으면 밖은 어떻게 해요? 열기가 가득한 거죠. 이게 그 이유입니다. 안에가 냉한데,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안에가 냉한데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는 찬 성질입니다. 찬 성질. 찬 성질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에서 어떻게 되죠? 냉과 냉이 만나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돼지고기, 찬 성질의 돼지고기는 찬바람이 나면이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아무 탈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한여름에, 여름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요, 잘해야 본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찬바람이, 가을바람, 찬바람이 날면, 그때 불면, 그때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몸 자체가 이제 가을 기운이죠. 가을 기운은 내 몸을 차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차죠. 자, 지금 찬바람이 났습니다. 가을 기운은 굉장히 찹니다. 근데 그 가을 기운, 그 찬 기운이 외부에서 이제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얼어버리잖아요. 얼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안에서, 내 밖에서 외부가 차가운 기운이 닿기 때문에 안에서 열을 가둡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폐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인체가 참 신기한 거죠. 이렇게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안에 뭐가 남습니까?
열이 남습니다. 열이 남기 때문에 열과 이 열의 열을 플러스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중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음양 화평지인이 되기 때문에, 음양 화평지인이라는 건 모든 장기가 똑같다 이 얘기죠.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왜냐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다 이제 강하고 약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평준화 중화가 되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음양지인은 없습니다. 음양화평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를 중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돼지고기, 찬성질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주는 겁니다. 찬성질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중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항상 보시던 분들은 그때 말한 게 저거구나 라는 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상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으면 반드시 따뜻함, 뜨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우리 인체로 사람의 인체로 얘기를 할 때 외부가 따뜻하더라, 내가 그 사람 손을 만졌더니 참 따뜻해서 좋더라, 내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사람 손이 참 편안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부가 열이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외부가 열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에가 냉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외부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인 닭고기, 고급스러운 소고기,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닭고기나 소고기가 들어가서 중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반대인 사람도 있죠. 내 몸이,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나를 싫어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깥이 차다 이 얘기죠. 왜? 내가 손잡으면 싫어. 왜? 겨울에 누가 추운 거 좋아해요? 따뜻한 걸 좋아하지. 근데 내가 손만 잡으면 그 사람은 싫다고 손을 빼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밖이 차갑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얘들 둘은 반드시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외부가 차가운 사람 손을 잡았더니 그 사람 참 차더라, 그럼 안에 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뭐 먹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시원한 성질의 음식인 돼지고기가 딱 맞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먹어야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내가 내 신랑과 배를 만져봤더니 내 신랑보다 내 배가 따뜻하더라, 내 아내보다 내 배가 따뜻하더라, 이걸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죠. 그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안에는 열이죠. 그럼 밖에는 차갑다 이 얘기죠. 우리가 양인 그러죠. 양인. 이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기. 여기서부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외분비 이렇게 얘기하죠. 내분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외기, 내기, 양면성이잖아요. 내분비, 외분비, 양면성입니다. 그러면 내기, 속 안에 있는 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음이죠. 바깥에 있는 기준을 잡으면 양이죠. 그러면 이재마 선생은 어느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았냐 이거죠. 어느 걸 가지고, 외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냐, 내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냐, 이걸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이 외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내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포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외기로 얘기하면 바깥의 기운으로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바깥의 기운. 바깥의 기운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그러면 이건 음이라 했습니다. 따뜻하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음인이 됩니다. 음이죠. 바깥의 외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소음인 이렇게 됩니다. 바깥에 따뜻하더라 그러면 소음인이 돼요. 외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소음인 그 다음에 외기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밖이 차더라 이 얘기죠. 밖이 차더라. 그러면 안에가 분명히 열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양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양인, 소음인, 소양인. 외기와 내기, 이게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 외기를 따질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기를 따질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려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이 몸을 가지고 내 기로 기준을 잡으면 내 기는 차잖아요. 그럼 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소양인이 돼 버리는 거죠. 소양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죠. 외기를 가지고 잡았을 때 외기가 따뜻하더라 그러면 소음인 이렇게 가는 거죠. 외기가 차더라 그럼 소양인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외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 우리가 태음인 그러죠. 태음인의 반대는 뭡니까? 태양인입니다. 그죠? 태음인의 괴는 음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태양인의 기는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자, 태음인이라고 했죠. 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뜻한 성질이죠. 빨간색이란 얘기죠. 태음인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 기도 열이고 외 기도 열입니다. 이게 태음인이에요. 태양인은 내 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속도 냉이고 바깥도 냉입니다. 이게 태양인입니다. 근데 태양인은 열이 심하다 그래요. 열이 심하다. 태양인은 나는 더워서 못 살아.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몸이 빼빼하게 말랐어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 태음인을 보면 몸이 대체적으로 좀 똥똥합니다. 통통하다고 그래야죠. 좀 약간 통통합니다. 또는 살이 많이 쪘거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음인, 소양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소음인, 소양인은 내기를 갖고 찾아야 됩니까? 외기를 갖고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상의 소양인, 소음인은 외기를 갖고 찾습니다. 외기. 내기가 따뜻하고 외기도 따뜻하다 그러면 태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음인. 근데 외기가 차다 그러면 안에는 열을 갖고 있고 외기는 차다 그럼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왜? 양은 찬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인 이렇게 얘기하죠. 양인. 이렇게 양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기가 따뜻하고 외기도 따뜻한 걸 태음인이라고 그러죠. 내기가 차갑고 외기가 따뜻한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기가 따뜻하다 그 얘기죠. 따뜻한 놈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내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소양인이 되겠죠. 내 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왜냐하면 내 기는 차갑고 야도 차가우니까 이게 소양인이 되겠죠. 이게 적을 소자를 쓰는 겁니다. 적을 소자. 소자는 적을 소자, 적다, 작다 이 얘기죠. 그럼 내기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죠? 적다, 양이 적다 그러면 내기잖아요. 그럼 이게 소양이. 이렇게 가면 야가 소양인이 돼야 돼요. 그죠? 내 기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야네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을 숫자를 쓰니까. 그러면 소음인은 적다 이 얘기죠. 소음인 뭐가 음이 적다 이 얘기죠. 그럼 음이 요 안에 적은 양이잖아요. 야를 기준으로 짠다면 야가 소음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에서 음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게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이는 외기도 차고 내기도 차죠. 태양이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갑죠. 야도 전체적으로는 차갑습니다. 근데 음이 적다 그러죠. 소음이니까 음이 적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제 음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 얘기죠. 음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커지겠죠. 어느 순간에. 이게 음이 적은 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음이라고 그러죠. 소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양인도 바깥에는 따뜻하지만 안에 양이 이렇게 한 점 생겼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양이 조금씩 커진다 이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 근데 외부로는 어떻게 해요? 외부 바깥으로 보면 태음인과 소양인은
외기가 같은 자입니다. 태양인과 소음인은 외기가 같은 자입니다. 이걸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걸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요 관계는 사상이라고 해서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체로 따지자면 적을 소자를 쓰기 때문에 양이 적다, 양이 이제 적다, 점이 생겼다 그 얘기죠. 양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소양인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양인의 외기는 태음인과 같습니다. 외기는 같고 안에 있는 내기는 태양인과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조금 이게 그래서 요즘에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작아서 안 보여. 오늘은 이것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기가 외기가 열린 사람, 외기가 열린 사람, 내기가 냉인 사람, 외기가 양인 사람, 내기가 음인 사람, 외기가 양인 사람, 내기가 양인 사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외기가 음인 사람, 내기도 음인 사람을 태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속이고 이거는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기가 외기 내기가 모두 따뜻한 사람, 이 사람 태음인이라고 해요. 근데 외기는 바깥의 기운은 내 피부는 따뜻한데 안에 약간의 양이 생겼다 그러죠. 이걸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외기가 피부가 차가운데 속도 차갑다. 이걸 태양인이라고 합니다. 차갑다. 양기다 이 얘기죠. 플러스 양기 이것도 플러스. 플러스 이건 안에가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이건 속이 마이너스. 외기가 같다 이 얘기죠. 그러나 안에 음이 들어있다. 이제 음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걸 소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과는 무슨 얘기예요? 내 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걸 왜 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기, 속에 있는 열을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음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에 음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옛사람이 얘기하기를요, 뭐라고 했냐면 다리 차면 기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하는 초승달, 먼달, 반달,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중간이니까요. 그러다가 보름달이 됐네요. 보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달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건 아닌데 안 보인다 이 얘기죠. 왜? 태양의 빛으로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달은 항상 언제나 존재를 하지만 태양이 비치냐 안 비치냐에 따라서 초승달, 반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처음엔 초승달 조그만하다는 거죠. 조그만하다. 초승달이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초승달이 됐겠습니까? 달이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빛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말은 보름달이 되고 나면 달이 초승달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양기가 꽉 찬 걸 태양인이라고 그러죠. 태양인. 근데 이게 차가운 양기가 극에 달해서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한다. 이걸 초승달. 열이 조그마한 열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걸 소음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음인도 똑같습니다. 태음인도 이게 안에도 따뜻하고 밖에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달이 찬 거죠. 보름달이라는 얘기죠. 보름달. 꽉 찬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음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양이는 이 보름달이 달이 찼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다 그러죠. 그럼 어디로 가요? 초승달로 가잖아요. 초승달의 양기가 조그맣게 생겼다 이 얘기죠. 이걸 소양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소양인을 낳고 태양인은 소음인을 낳는다 그러는 거죠. 왜? 그게 달에 있으니까 보름달이 됐으니까 이제 음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가 가십니까? 거의 36분이 넘어갔습니다. 좀 있으면 꺼지니까 제가 꺼야 되니까 요거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하는 오행에 관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해를 하실 때 이거 속을 말하는 거고 바깥의 원은 피부를 말하는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가 있어야 되죠. 내가 겉이 따뜻한데 상대가 있어야 되죠. 겉이 차더라라는 상대. 근데 그 상대가 어떻게 돼요? 그 상대가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태음인의 겉도 따뜻하고 속도 따뜻하다. 겉도 따뜻하고 속도 따뜻하다. 그러면 이게 극이잖아요. 극. 이게 극점이에요. 극점. 이게 극점입니다. 태양인 겉도 차고 속도 차다. 겉도 양기고 속도 양기다. 이것도 뭐예요? 극점이잖아요. 이건 극점이에요. 이 둘 태음인과 태양인은 극점입니다. 요놈들이 달이 찼기 때문에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극점과 극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생연분이라고 했죠. 태음인과 태양인은 천생연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태양인이 여자일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자일 경우 임신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환상적인 조합은 태음인이 여자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태양인이 남자이어야 된다. 이게 최고의 만남이라 이 얘기죠. 38분 넘어갔습니다. 자, 소양인과 소음인은요 정반대잖아요. 둘이. 이것도 천생연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천생연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음에서 양을 낳는 소양인과 태음인은 천생연분은 아닙니다. 양에서 음을 낳는 소음인은 태양인과 천생연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극과 극이 만났을 때만 천생연분입니다. 소양인과 소음인도 극과 극이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천생연분이 나오는 겁니다. 태음인과 태양인도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따뜻하고 하나는 굉장히 차기 때문에 둘이 천생연분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를 하시면 요거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요걸 한번 이해를 하십시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은 좀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적용시키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조건 뭐 태양이네, 너는 뭐니까 뭐 뚱뚱하니까 뭐 태음인이네, 너는 뭐 갈비씨니까 뭐 태양이네, 이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한 번쯤 숙지하시고 왜 양인이라고 하고 왜 음인이라고 하는지 그걸 한 번쯤 되새김질하면 좋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하시고 다음 시간에 40분 넘어가면 꺼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